제가 오늘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년 이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국제결혼은 만 4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실패율이 높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100%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24년도에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셨을 건데 기억에 남는 커플 있으신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커플은 제가 2024년도에 31살, 32살, 33살, 34살 되는 커플이 6커플이나 됐어요. 지금 다 한국에 입국하시고 한 분만 지금 입국을 안 하시고 아마 2월달 내지 3월달에 토픽 시험 보시고 이제 들어오실 것 같은데 너무 잘 사세요. 제가 옆에서 봐도 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는 게 참 보기 좋고 이쁘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가 젊으신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결혼하시기 전에 어떤 분은 6개월간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하신 분도 계세요. 이분들이 돈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까지 3번, 4번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하고 둘이서 인터뷰하신 분도 지금 33인가 34인데 그분도 지금 3번을 더 들어오셨나? 그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할 때 제일 좋죠. 왜냐면 제가 이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정말 일체의 통역비도 안 받았어요. 3번, 4번을 들어왔을 때도 제가 그분들한테 오히려 몇 번씩 밥 사드리고, 이분들이 되게 고마워하시죠. 왜냐면 여기서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3번, 4번씩 못 들어오고 했을 텐데 그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고, 그 다음에 젊으신 친구분들은 제가 사실은 통역비를 안 받아도, 제가 이제는 나이가 60이 되다 보니까 일체의 돈을 안 받아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일주일이나 5일 계시면 한 2번 정도 밥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요번에 어떤 분이 상담하러 오셨는데 28대인 분이 왔는데 아버님이 저보다 훨씬 어립니다. 31살, 30살 되면 아버님 나이대예요. 제가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제가 아마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나 홈피에 그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지만 결혼한 지 7년 된 신부가 신안군에 사시는 분인데 신안 군수가 인정하는 통번역사 자격증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장님 나 이렇게 땄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우리 기숙사에 있을 때 사장님이 한국에 가면 공부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니네들이 무시받지 않으려면 돈만 있어서도 안 되고 한국말을 얼마만큼 고급스럽게 잘 하느냐가 니네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관건이다. 외국 사람이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거는 첫 번째가 얼마나 그 나라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조금 못해도 고급스러운 단어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저희 회사 통해서 통번역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 한 3분 되세요. 한 분은 노데라라고 세종에 사시는 분인데 법원 통번역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그분들을 볼 때 되게 자랑스럽죠. 저희 회사는 참 신랑들끼리 친하세요. 모임도 많이 갖고 기수별로 자기네들끼리 단톡방도 많으시고, 그래서 참 사기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부부라는 게 베개머리 안에서는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참 사기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은연중이라도 모르고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특히 제가 신랑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부분 현지에 오시는 분은 막 밝고 활달하고 이런 여성분을 찾으세요. 제가 손님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으시고 별로 재미없으신 손님이 없으시면 꼭 말씀드려요. 재미없는 여자를 만나셔야 돼요. 나는 재미없는데 여자는 재밌길 바라면 그 여자가 안 산다. 제발 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죠. 남자도 마찬가지다. 남자도 내가 정말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남성분 계셔요. 이런 사람도 반대 성향의 여자를 좋아해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당신 그러면 언젠간 이혼한다. 왜냐? 제가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자가 이혼하자 그래요. 우리 남편 집에만 있지 않고 항상 돌아다닌다. 내가 외향적이면 외향적인 여자를 만나서 같이 노시고, 내가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여자를 만나서 같이 노셔야지 반대되는 여성을 찾지 마. 오시면 활달한 여성, 잘 웃는 여자, 이런 여자 찾으시는데 자기는 말수도 별로 없어. 내가 이래서 이런 여자를 찾아요 그러시는. 또 한 가지는 이거 듣고 아마 50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년 이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국제 결혼은 만 4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실패율이 높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글만 적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그거 베껴가지고 저를 욕하거나 아니면 뭐 저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달거나 그러는데 저는 제 의견이 100%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이고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제 얘기를 가지고 감론을박할 정도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다면 좀 정중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 4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왜 실패율이 많으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도 이 사실을 안 게 1년이 채 안 됩니다. 여자들이 창피하답니다. 왜 창피하니? 그랬더니 내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는 우즈벡에 있는 교민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젊은 남자가 별로 없어서 우즈벡 남자들에 비해서 내 남편이 젊으니까 30대 중반이나 30대 후반인 줄 알았는데 어이구 한국에 와보니까 할아버지네? 내 남편이 한국에 오니까 나는 딸 같은 사람이네? 외모도 봐도 한국에 오니까 45세, 55세처럼 보이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그러면 남편이랑 밖에 나가고 뭐 하는 게 창피하답니다. 왜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쑥닥거리면 내 얘기하는 거 같고 남편이 늙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젊게 보인다고 해도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60이니까 많은 손님들이 계시죠. 50대, 60대 자기가 젊어 보이신다는 분들 많이 오세요. 근데 그거는 젊게 보이는 거는 그냥 남들에 비해서 조금 젊게 보인다는 거지 그 사람이 50살처럼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인생을 살아보시면 우리가 보통 45살 때까지는 이 사람이 좀 젊어 보이면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일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0이 넘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50이 넘으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처럼 보여. 하지만 50이야. 45세가 40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55세가 45세처럼 안 보여요. 인생의 경륜이 또 쌓이고 얼굴에 그 경륜이 아무리 수술 받아도 나옵니다. 우리가 탤런트나 배우님들 보시면 그 사람들이 55세가 됐다고 그래도 55세처럼 보입니다. 단지 좀 젊어 보이는 55세지. 얘네들이 와서 내 남편이 창피하답니다. 왜? 아버지처럼 보여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세대 차이나 문화 차이가 아니니 물어봤더니 아니랍니다. 그냥 창피하답니다. 그렇구나. 행동도 그렇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젊게 행동한다고 해. 근데 자기 눈에는 젊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데 느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딸한테. 몰래 물어본 거죠. 우리 딸이 23살입니다. 작은 딸은 16이고. 몇 살로 보이니? 딱 몇 살이네.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분들이 술집이나 아니면 다른 여자한테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첫 번째 이유랍니다. 살고 싶지 않은 이유. 진짜 이유가. 이게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 당시에는 남편이 나한테 잘 안 해줘요. 남편이 뭐 해요. 다른 이유를 댔는데 왜냐면 이혼할 때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법원에 가서도 불리하고 남들도 욕할 것 같으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몇 년 전하고 10년 전에 이혼한 두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사무실에 놀러 왔더라고요. 다른 남편들을 만났더라고. 잘 살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회사라고 이혼이 없겠어요. 한국에서 이혼했잖아요. 내 남편이 50살이었는데 이혼했어. 근데 그 신부는 22이야. 이혼하고 보통 어디에 가서 그냥 공장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는데 걔네들 또 결혼합니다. 한국에서. 한국 남자 만나서. 몇 살하고 결혼할 것 같아? 아주 우스울 정도로 30대하고 결혼합니다. 왜냐면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자유롭게 또 젊은 남자들을 만나는데 요새 20대 30대들이요 여자가 좀 이쁘면 애만 없으면 한 번 이혼한 거 가지고 그거를 흠잡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도 가끔 그런 애들이 사무실에 와요. 오면 첫째 남편보다 훨씬 이쁘고 좋은 남편을 얻어서 와요.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럽니다. 아니 왜 이런 남편을 그때 소개 안 해줬어요?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0대 분들 특히 45세 넘어가신 분들은 저한테 비싼 돈 주고 결혼하지 마시고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만의 위주로 결혼 생활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가 봤을 때 어떻게 변할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요새 제일 답답한 게 내가 $10,000, $20,000 지참금 주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서 재밌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 때문에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라오스나 베트남도 $10,000, $20,000 지참금으로 여자애들을 훅 해서 결혼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45세 이상 넘어간 중년분들은 내가 이 여자하고 노년을 어떻게 지낼 수 있나 잘 생각해 보시고 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분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을 때
여자들이 여기 와서 한 3개월이면 집에 들어오는 우편물 이런 거 보고 집 위치와 집 규모를 보면 이 남자의 자산이 얼마라는 걸 유추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카드값 날라오는 거를 봐도 압니다. 신용 한도가 얼마인지. 굉장히 요새 애들 빠릅니다. 근데 와서는 자기가 엄청 돈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좀 한도가 크겠지만 보통 뭐 50대 정도 되면 카드 신용 한도가 2천에서 한 3천만 원 되죠? 그렇게 되지 않나요? 저는 저만 나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카드당 뭐 2천에서 3천 정도 나오죠.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보통 한 4천에서 5천, 카드 대출도 뭐 한 3천에서 5천 그렇게 되죠. 다 알아요, 애들이. 와서 보니까 이상하네? 뭐 집도 보니까 인터넷 보면 나오잖아요. 동탄의 집이 얼마, 동두천에 얼마 다 나오잖아요. 이 정도 규모는 얼마구나, 대출이 얼마구나, 이 집에 대충 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는 순간에 이런 거죠. 대구에 살았던 분 얘기인데 집값이 한 3억 5천 정도 한답니다. 이래저래 해서 월 수입이 500 정도 되세요. 부동산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총 자산이 한 6억 정도 되신대요. 남성분 나이가 52이었어요. 굉장히 우스운 얘기지만 이분이 늘 여성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네 거다. 그 여성분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얘가 죽으면 다 이게 내 거니까 이 돈을 잘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야, 한국 사람들은 최소 80에서 90까지 사는데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짠 놈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과연 나중에 30년, 40년 뒤에 이 돈을 물려받기 위해서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아니, 그거를 지금 당장 팔아서 나한테 주겠다는 게 아닌데 생활비 아껴야 된다, 돈 아껴야 된다, 못 사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여자였다면 아마 30대하고 결혼했겠죠. 왜 굳이 50대하고 결혼을 했겠어요? 특히 50대 결혼하시는 분들, 저희 회사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대가 결혼하면 절반이 이혼하세요. 저희 회사가 연애 기간 동안 제가 돈을 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혼율이 참 낮다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자부심으로 느끼는데 거기에 이혼율은 거의 45 이상 되시는 분들이 다 차지하세요. 바로 이 점을 되게 간과하세요. 남자는 다 젊은 여자를 원하죠. 이왕 결혼할 거면. 근데 내가 택한 여자의 외모가 20대나 30대도 좋아할 수 있을 정도의 외모다면 왜 50대하고 결혼했겠냐? 영화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나한테 매력이 있어서 내가 젊어 보여서?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뭐 때문일까? 돈 때문입니다. 20대 30대보다 나한테 돈을 많이 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결혼을 하지 마셔야 돼요. 국내에서 찾으세요. 국내에서 같은 50대나 40대를 찾아서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연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왜 저한테 2, 3천만 원 없애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또 2, 3천만 원 이문이 남는다고 생각하시겠다. 비용 2, 3천만 원 없애시고 또 여자까지 들어오는데 여자한테도 한 돈 1천만 원 들어가요.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교육비 줘야지, 생활비 줘야지,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선물도 해야지. 한 번 올 때마다 300에서 500만 원 깨진다고. 아무리 안 들어도 한 300을 깨진단 말이에요. 오기 전까지 2번 정도 와이프 보러 들어온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도 한 600이라고. 근데 그것만 들어요. 선물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뭐 이러다 보면 여기서 1000만 원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실 바에는 심사숙고해서 내가 노년을 어떻게 보낼 건지 잘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숙사 문제하고 왜 50대들이 실패율이 많을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분명하게 신부들이 한국에 오면 보는 시점이 한국에서의 그 사람의 나이와 외모와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점 좀 인지하시고 국제결혼을 준비하세요. 내가 50대면 50대 남자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고요. 경제력입니다. 다른 50대들에 비해서 나의 경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외모는 얘네가 만날 수 있는 20대, 30대의 젊음과 외모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돈이 엄청 많아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면 이거 상쇄할 정도라고 하면 하셔도 되지만 야, 내가 외모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통하네? 베트남에서 통하네? 뭐 라오스에서 통하네? 그건 거기 나라 얘기고요. 한국에 오면 절대 안 통합니다. 보통 외모를 가지신 멋진 50대 아저씨가 한국에 20대, 30대 키 180 이상 되고 얼굴 하얗고 화장하면 영화배우 같은 애들 많은데 화장들까지 다 하시잖아 요새.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신부들이 창피해하니까 정말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얻으시고 의외로 20대, 30대 분들은 참 좋은 여자가 많으세요.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 20대, 30대들이 오히려 외모를 안 보세요. 국제결혼문화
문화가 20대 30대들이 많이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 사실은 제가 지금 통역비도 안 받는 이유는 사실은 20대 30대밖에 안 받는데 이거를 뭐 40대는 받아야 되고 50대는 받아야 되고 이러기가 참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내가 그랬지만, 20대 30대 분들이 여성분을 고를 때 그렇게 외모를 중하게 보지 않으세요. 왜냐면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보통의 외모만 되면 그다음부터 이 사람네들은 여자의 가치관이나 나하고의 어떤 코드가 맞나 안 맞나를 많이 보시려고 해요. 오히려 40대 50대 분들이 오로지 외모만 보시는지, 20대 30대 분들이 국제결혼을 지금 올바르게 정착해 가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회사도 영업을 35 미만까지는 제가 가격도 좀 디스카운트 해드리고 그래요. 왜냐면 좋은 결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의외로 옛날 40대 50대들처럼 오로지 인물만 보고 결혼하는 분들이 아니구나. 진짜 국제결혼 문화에 있어서 이끌어갈 세대니까 내가 좀 더 이 사람들한테 혜택도 주고 나도 이 사람들한테 좀 뭔가 좋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요새는 영업을 많이 합니다. 나이대는 계속 어리시겠죠? 그러면 얼마 전에 문의 오신 분이 27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학을 안 나오시고 바로 이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자기 집도 사시고 하셨는데,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일정한 나이에 비해서 자산도 갖춰지고 했는데, 저번에 30대 초반인 분들도 두 분인가가 대학을 이제 안 나오신 분이셨어요. 자산은 조금 있으셔서 오히려. 근데 대학을 안 나왔다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직이 아니라 생산직이나 기술자라는 이유, 그것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 좀 밀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오시면 괜찮은 미모와 괜찮은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들, 물론 지참금도 많이 요구 안 합니다. 이 분들은. 왜냐면 나는 젊은 분하고 결혼해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한국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아르바이트해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저희도 안타깝게 놓치는 회원들도 많으세요. 여성분들. 저희가 지금은 기존의 마담들을 잘 운영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너무 이제는 중국 애들도 오고 터키 애들도 오고 또 한국에 손님들이 지참금도 많이 올려놓고, 또 우리 같은 마담회가 뭐 2번 3번씩 결혼시키고 중간에서 장난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거의 저희가 직접 매니저도 키우고 마담들도 키워서 저희가 직접 섭외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회원들이 오고 있는데, 국제결혼이 처음인 지역에 가서 여성을 섭외를 해서 오면 35 이상부터 안 한다고 그래요. 절대 안 한다. 맨 처음은 딱 30살 이상은 안 한다고 그래요. 알았어, 일단 와서 만나봐. 그러면 이제 32살을 만나도 그 나라에 22밖에 안 보이걸라. 한국의 문화가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면 최소한 그래도 27, 8이 돼야 결혼이 가능한 나이라는 걸 알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35까지는 돼요. 여자는 참 좋은데 38, 9만 돼도 안 하려고 해요. 부모도 그렇고, 왜냐면 이 사람네들은 어떤 큰 혜택을 보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문의를 오면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런 아가씨들 참 괜찮은데 나이 때문에 난 절대 안 해요. 지참금을 많이 준다고 그러고 걔네는 꿈쩍도 안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그런 걸 바라고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가 한국에 가고 싶다 하니까 보내는 거지, 내가 굳이 뭐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젊으신 친구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우즈베키스탄 사무실에서 젊으신 분하고 제가 인터뷰도 했어요. 앞으로는 젊으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좀 할 예정이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 저희한테 여성과의 데이트 장면, 여성하고 결혼식 장면 뭐 이런 거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사실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분들이 원한다고 할지언정 제가 사실은 싫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신부를 이 여자 이뻐요, 이 여자 뭐 몸매가 어때요, 뭐 이 여자 성격은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런 댓글 달릴 때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여성의 데이트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거의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여태까지 20년 동안 그래왔고요. 굳이 그거 가지고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손님들이 막 보고 나도 결혼하고 싶다, 그거는 뭐 다른 데서 많이 하시니까 굳이 저까지 나서서 제가 결혼시킨 사람 신상 노출까지 시켜가면서 영업되어서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데는 회의를 가지기 때문에, 제가 고맙게도 남성분이 출연해 주신다 그러면 그건 해요. 앞으로 그 여성분은 애들이 또 학교도 가야 되고 또 한국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대부분 저희 유튜브나 사이트를 보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보시지 여성분들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남자들이 이뻐요, 뭐 이런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 여자는 어때요, 그런 거를 마치 그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애완견처럼 평가를 받아야 되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남성분하고 인터뷰는 종종 올릴 생각입니다.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 예. 제가 20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국제 결혼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제가 잘 몰랐을 때 손님들한테 실수할 때도 있었고, 특히 처음에 오픈을 해서 제가 일하면서 한 7년 정도는 정말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내가 몰라서 피해를 준 경우도 있었고,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고 보니까 우리나라 중개업법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지금 결혼시키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2009년도에 만들어 놓은 결혼중개업법은 그 당시만 해도 못 배우고 못 살고 또는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농촌에서 일하기 때문에 지금 마치 산업의 근로자들이 결혼 못하는 것처럼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결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법인데, 이제는 해수로 따지면 15년이 된 법인데, 그 당시에는 SNS도 자유롭지 않았고 스마트폰으로 서로 대화도 못 나눴고, 스마트폰이 있을지언정 인터넷이 후진국에 너무 느려서 대화도 안 됐고, 근데 지금 AI 번역기가 다 되는 시대고, 당사자만 노력하면 회사를 통해서 여자를 소개받아도 많은 부분들을 다 아실 수 있고, 회사에서 당신네들이 조금만 시간을 가지신다 그러면 회사에서 사기칠 수 없는 구조예요. 단지 너무 빨리 결혼하시고 여자에 대해서 다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결혼이든 간에 최소한 2, 3개월은 기간을 두시고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시고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서류도 다 검증해 보시고, 실제 지금 서류 검증을 못해서 이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다 서로 간에 인생관, 가치관, 경제관이 틀려서 이혼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알아보시고 결혼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국제결혼도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중개업법 1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제결혼의 문화와 국제결혼의 행복을 위해서, 건전한 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다. 헌법처럼 장대하고 웅장합니다. 근데 되게 좋은 법입니다. 왜냐하면 업자 입장에서는 누구하고 결혼시키든 서류에 사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미혼모가 됐던, 여자가 뭐 담배를 피던 술을 먹든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서류에 미혼모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서류에 담배 피고 술 먹는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엄마가 3번을 결혼했든 4번을 결혼했든 상관없습니다. 이 여자가 전에 2 남자하고 동거를 했든 3 남자하고 동거를 했든 뭐 상관없고요. 범죄도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매춘만 없으면 되고요. 그런데 사회가 변했고, 예전처럼 우리가 2009년도, 10년도, 12년도처럼 죽어도 나는 결혼 못할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농촌을 말씀드리는 거죠. 정말 한국에서 아무도 결혼 안 해주기 때문에 가자마자 결혼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 마치 모에 이끌려가듯이 가자마자 그냥 결혼해야 되는 이런 악법이 계속되는데, 그걸 또 용인하는 법이 또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남자분 여자분 서류를 안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보여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저희 회사에 결혼하시는 분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 저희가 결혼하시기 전까지는 한두 번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 그건 자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경제관을 제가 중간에서 알 수도 없고, 그건 두 분만이 알 수 있는 거고 두 분만이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서 통역해드리고 살펴드리는 거지, 제가 맞고 안 맞고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손님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고생스러운 점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겠다 싶을 때 결혼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고생스러운 점이 있고 힘든 점이 있을 때 참을 수 있느냐가
결혼 생활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이 여자하고 힘든 난간을 이러이러한 점을 참고 견뎌낼 수 있을 때 결혼하십시오.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길거리에 가면 와, 이 여자 이뻐요. 내가 이쁜 여자하고 같이 결혼했네. 자랑하려고 결혼하지 마시고 저도 그런 식으로 결혼 문화를 이끌어 가고 싶고요. 또 그런 손님을 기다리겠습니다.